우리 회사가 상장되던 날 나는 그의 여비서와 충돌했다. 내 대표이사 남편은 모두 앞에서 내 뺨을 2번 때렸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녀와 내 인생을 만들어가. 그는 즉시 후회했다. 천마테크가 코스닥 개장 타종식을 하기로 한 아침. 내 남편은 37명의 임원, 증권사 직원, 변호사, 이사진 앞에서 내 뺨을 2번 때렸다. 첫 번째 따귀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날아왔다. 그의 비서실장인 최수빈이 종이컵 2개를 들고 회의실을 가로질러 왔다. 그녀가 내 의자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목은 어설프다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정교함으로 비틀렸다. 뜨거운 커피가 내 네이비색 정장 상의로 쏟아져 내렸고 그 아래 실크 블라우스를 적시며 쇄골 부근에 피부를 데웠다. 최수빈은 숨을 헐떡였다. 그러고는 마치 내가 자기를 공격이라도 한 것처럼 강태준 대표의 등 뒤로 숨었다. 대표님, 서유진 부사장님 탓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은 금세 눈물로 그렁그렁해졌다. 제가 부사장님 앞에만 서면 항상 긴장해서요. 아마 손에 힘이 풀렸나 봐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얼굴이 나를 향했다. 젖은 옷을 입고 소매에서 커피를 뚝뚝 흘리고 서 있는 사람은 나였지만 최수빈은 이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후였. 그녀는 그런 것에 능했다. 천마테크에서의 3년 동안 그녀는 무력함을 전문적인 자격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태주는 테이블 상석에서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는 내가 상장 기념식을 위해 골라준 차콜색 정장과 우리의 5주년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은색 커프스링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 익숙한 모습들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서유진, 그만해. 그가 말했다. 나는 망가진 재킷을 내려다보고 그를 다시 쳐다봤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난 아직 말도 안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건 상장 전 마지막 지배구조 브리핑이야. 주관사, 외부 법무법인, 그리고 우리 리더십 팀 전원이 여기 와 있다고. 이걸 또 최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만들지 마. 또 다른 공격이요? 저기 유리벽 위에 있는 보안 카메라 좀 봐요. 영상 돌려봐요. 나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손바닥이 내 왼쪽 뺨을 후려쳤고 그 소리에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다. 잠시 동안 나는 높고 금속성의 이명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리는 그 힘에 돌아갔다. 커피에 댄 상처는 얼굴 전체로 퍼지는 더 뜨거운 고통 아래로 사라졌다. 강태주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자신의 손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때 최수빈이 그의 등 뒤에서 작게 상처 입은 듯한 소리를 냈다. 강태준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그녀에게 사과해. 나는 대학원 시절부터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12년 전 그는 중고 노트북 한 대와 통장에 60만 원이 전부였던 똑똑하지만 지쳐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나는 당시 증권사에서 일하며 월급 대부분을 우리가 세탁소 위에 얻은 2칸짜리 사무실 임대료로 보내고 있었다. 내가 천마테크의 첫 현금 흐름 모델을 만들었다. 내가 첫 하드웨어 공급업체 계약을 협상했다. 첫 제품 리콜 사태 때 나는 책상 밑에서 잠을 잤고 그가 회사가 망할 거라고 확신했을 때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우리 결혼식에서 울었. 그는 양가 가족들 앞에서 어떤 성공도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기 전에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결코 잊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그는 천마테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일구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렸다. 나는 뺨을 만졌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유진아, 지금은 아니야. 우리 7주년 결혼 기념일.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박민혁 상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옆에 앉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는 완전히 미동도 없었다. 7년 전 강태주는 구청 계단에서 내 손을 잡고 아내를 망신시키는 그런 남자가 되는. 이 차라리 그가 세울 모든 회사를 잃겠다고 말했. 최수빈이 다시 훌쩍거렸다. 부사장님, 커피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넌 정확히 네가 한 짓을 의도했어. 강태준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시작하지 마. 영상 확인해 달라고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 인생을 원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녀는 당신의 접근 권한을 사용해왔고 자신의 직급 이상의 회의에 참석했으며 공급업체 협상에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나를 도와. 내가 만든 통제 시스템을 그녀가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최수빈의 아래 십술이 떨렸다. 대표님, 제발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임해야겠어요. 그녀가 그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부른 것이 회의실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강태준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돌아섰다. 바로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최수빈의 행동이 순수하지 않다고 설명하려 몇 년을 애썼다. 그녀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로 강태준에게 밤늦게 전화했다. 그녀는 모든 회사 회식에서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고 동료들에게는 내가 초대받지도 않은 행사에 너무 바빠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비서는 상사 명의로 경비를 승인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을 때 웃어넘겼다. 매번 강태준은 나를 질투심이 많다고 비난했다. 나는 보호받기에는 너무 유능했고 믿음을 주기에는 너무 예리했다. 나는 커피에 젖은 재킷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인쇄된 지배구조 자료 묶음으로 손을 뻗었다. 강태준이 내 손목을 잡았. 어디가? 집에. 이 시의 투자 전략회의 시작이야. 당신이 발표해야 해. 당신이 발표해요. 당신이 누구보다 숫자를 잘 알잖아. 그럼 최 실장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을 위해 다른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으니. 최수빈의 눈이 커졌다. 저는 단지 비서일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부사장님을 대체하겠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당신은 강태준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리에서만 나를 대체할 수 있지. 강태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 당신은 못 나가. 그는 내가 상장을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천마테크는 내 인생의 11년을 앗아갔다. 나는 새벽 2시까지 증권 신고서를 고쳤었고 수백 시간의 실사회의에 참석했으며 은행 위기 때 강태준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부탁하지 못했던 신용 한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함으로써 회사를 파산해서 구했. 그는 그 역사가 나를 순종적으로 만들 것이라 믿었다. 지금 나가면 내일 기념식에 올 생각도 마. 나는 손목을 뿌리쳤다. 내가 당신 초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변했지만 이해보다 분노가 더 빨리 차올랐다. 이 회사가 당신 것인 양 행동하지 마. 이 회사를 일군 모든 사람들의 것이죠. 그리고 나는 창업자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재무 담당이잖아. 그 세 단어에 담긴 경멸은 너무나 무심해서 몇몇 사람들이 움찔했다. 나는 한 번 웃었다. 거기까지네요. 강태준, 당신은 내가 한 모든 일을 재무로 축소시켰죠. 숫자는 제대로 작동할 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무에서 천마테크를 읽었다고 말하는 걸 좋아했죠. 당신은 내 월급이 첫 사무실 임대료를 냈다는 걸 잊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대출금으로 첫 서버를 샀고 내 공급업체 관계가 당신의 제품을 살려냈다는 걸요. 최수빈이 속삭였다. 여긴 이런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에요. 나는 강태준을 보았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빠지라고 그녀에게 말해요. 그가 다시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가 뭘 할지 보았다. 박민혁 상무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가 말했다. 강 대표, 안 돼. 하지만 두 번째 따귀는 여전히 날아들었다. 내 오른쪽 뺨이 불타올랐다. 이가 입술 안쪽을 찍어 피맛이 났.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회의실이 그를 중심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심지어 최수빈도 연기를 멈췄다. 나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알았어요.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강태준이 오히려 겁먹은 듯 보였.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따라왔다. 유진아, 기다려. 내가 화를 못 참았어. 아니, 당신 본성을 드러낸 거지. 무모한 짓 하지 마. 나는 문간에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어깨 너머로 서 있는 최수빈을
그리고 그가 기업 회의를 공개적인 처벌의 장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본 리더십 팀을 보았다. 그럼 그녀와 당신 인생을 만들어가요. 내가 말했다. 그녀와 회사를 운영하고 그녀에게 집에가, 그녀에게 현금 전환 주기, 부채 약정, 공급업체 집중도, 그리고 내가 협상한 가격 할인이 없으면 당신의 사업 전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설명하게 해.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녀가 옆에 있길 원했잖아. 이제 가졌네. 엘리베이터 문은 강태준이 여전히 복도에서 내 이름을 외치는 동안 닫혔다. 거울 벽에 비친 내 두 뺨은 붉었다. 한쪽은 이미 붓기 시작했다. 울어야 마땅했지만 대신 나는 10분 전에 도착한 프라이빗 뱅킹 알림을 열었다. 헤인랩스 최종 확인 필요. 귀하의 45% 지분은 내일 중요 공급업체 공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의장으로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헤인랩스는 천마테크 매출 창출 제품의 거의 70%에 사용되는 독점 엣지 컴퓨팅 모듈을 공급했다. 몇 년 동안 시장은 헤인랩스가 한때 내 아버지를 위해 일했던 나이든 경영진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었다. 3년 전 아버지는 그의 의결권 지분을 내게 넘겼다. 나는 규제 당국의 소유권을 숨긴 적이 없었다. 그것은 법무법인이 검토한 비공개 실소유주 명부와 이해상충 공시에 나타나 있었다. 강태준은 내가 표시해준 곳에 서명만 하는 대신 내가 그의 앞에 놓아둔 서류들을 읽기만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내가 그에게 맡겨진 역할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 전화기는 5번 울렸다. 나는 6번째 전화를 받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준이 윽박질렀다. 분노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전략회의가 엉망이야. 박 상무가 공급업체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한대. 당신 비서한테 물어봐요. 그만 좀 해. 왜요? 당신은 내 판단보다 그녀의 판단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실수했어. 2번이나. 침묵. 그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돌아와.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나를 때렸을 땐 청중이 있었어요. 사과할 때도 같은 청중을 이용해요. 유진아, 내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아니, 내가 말했다. 그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내 인생은 그날 이후에 시작돼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작년에 사둔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말해왔다. 사실 그곳은 강태준이 더 이상 쉬기 위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내가 준비를 시작한 장소였다. 그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에 왔다. 깨끗한 셔츠, 정리된 출장 일정, 조용한 식사, 그리고 대표이사는 항상 피곤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내. 나는 서류를 먼저 그곳으로 옮겼고, 그 다음엔 옷, 그리고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바꿨던 낡은 은색 결혼 반지를 옮겼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얼음주머니와 헤인랩스의 은퇴한 법무팀장과 함께 도착했다. 아빠는 오랫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놈이 너를 2번이나 때렸구나. 내가 처리해 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연극적인 분노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더 심각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어요.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헤인랩스 공급 계약에 따른 지배구조 검토를 활성화해 주세요. 계약상 첫 번째 가능한 날짜에 우대 가격 정책을 종료하고요. 현재 주문은 방해하지 마세요. 강태준의 행동 때문에 천마테크 직원들을 벌주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상장은 예정대로 진행돼요. 시장은 정확한 공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빠는 나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네 결혼 생활은 소송 걸 거예요.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든 걸 문서화하자. 나는 노트북을 열고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 증인, 의료용 사진, 인사팀 고소, 경찰 신고, 부부 재산 보전, 헤인랩스 이해상충 기록, 창업자 대출 문서, 이사회 통신 기록. 사랑은 나를 인내하게 만들었다. 2번의 따귀는 나를 정확하게 만들었다. 제2장. 테이블 건너편의 여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 없이 5시에 잠에서 깼다.
7년 동안 나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어둠 속에서 강태준을 향해 손을 뻗곤 했다. 자금 조달일, 제품 출시일, 그리고 실적 발표일에 나는 그의 등에 손을 얹고 내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의 숨을 세웠다. 그날 아침 침대의 다른 쪽은 비어 있었다. 침대가 오롯이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샤워를 하고 멍든 곳을 화장으로 가리고 어머니가 언젠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춘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던 흰색 정장을 입었다. 8시에 변호사가 자연광 아래에서 내 얼굴을 촬영했다. 8시 30분에 나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문제가 있는 천마테크의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직장 내 폭력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업 보안팀에 진술했다. 9시 15분에 나는 코스닥 시장본부에 도착했다. 행사 담당자가 서둘러 내게 다가왔다. 서유진 부사장님, 천마테크 그룹은 동쪽 라운지에 있습니다. 저는 헤인랩스 소속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힐끗 보았다. 헤인랩스요? 네. 그녀의 표정은 내 이름을 찾자 바뀌었다. 서유진, 헤인랩스 의장님. 동쪽 라운지에는 긴 테이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천마테크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요 파트너사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헤인랩스 명패 뒤에 앉아 우리 법무팀장과 함께 최종 공급 위험 공시를 검토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다 한꺼번에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주관사 직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나를 강 대표의 재무 담당으로 불렀던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이 방을 가로질러 와서 다시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주면서 9시 22분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말끔했다. 어두운 색 정장, 깔끔한 면도, 옷깃에는 상장 기념 핀. 잠을 못 잤음을 암시하는 것은 그의 눈 밑 그림자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즉시 나를 찾았다. 안도감이 먼저 나타났다. 그는 내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명패를 보았다. 그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멈춰서서 최수빈이 거의 그와 부딪힐 뻔했다. 유진아, 그가 말했다. 당신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공시 서류 묶음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천마테크는 저쪽이에요. 나는 오늘 헤인랩스를 대표해요. 그의 눈은 명패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헤인랩스 법무팀장에게로 옮겨갔다. 의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는 마치 그 단어에 사적인 의미라도 있을 수 있다는 듯이 물었다. 이사회 의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부터였는데? 3년 전부터요. 그의 얼굴이 변했다. 3년. 네,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사이에 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지분 양도 서류에 서명하시던 저녁. 나는 집에서 샴페인을 준비했다. 강태준은 11시에 사무실에서 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최수빈은 세상 최고의 상사와 함께 축하하며라는 캡션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나는 샴페인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 강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헤인랩스의 지불 조건 연장, 그거 당신이 한 거야? 네. 델타 리콜 때의 긴급 엔지니어링 팀은? 내가 승인했어요. 우리 주거래 은행이 대출을 동결했을 때의 브릿지 재고는? 우리 이사회가 그 위험을 감수했죠. 각각의 대답은 그가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이야기의 한 겹씩을 벗겨냈다. 그의 직감이 천마테크를 구했다는 것, 운이 그를 따랐다는 것, 공급업체들이 그의 비전을 믿었다는 것. 최수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대표님,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부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서 의장님. 헤일랩스의 법무팀장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최수빈의 손이 떨렸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우리 사이에 섰다. 그 제스처는 이제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폴더를 열었다. 어제의 보안 영상은 보존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최 실장이 컵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고 내 의자 옆에서 잠시 멈춘 뒤 손목을 나를 향해 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최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37명의 증인과 3대의 카메라가 있었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서 이러지 마. 어제는 공식적인 기업 회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배구조를 논해야 할 것이죠.
주관사 대표가 강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다가왔다. 모두 제자리로 가주셔야 합니다. 공급업체 공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강태준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타종식 전 브리핑에서 나는 천마테크에 버려진 CFO가 아닌 헤인랩스의 의장으로서 발언했다. 나는 헤인랩스가 기존의 모든 구매 주문과 안전 재고 의무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나는 또한 계약의 지배 구조 및 핵심 인물 위험 조항에 따라 독점적인 가격 책정 약정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발표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천마테크는 다른 어떤 고객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12%의 할인과 90일의 지불 조건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은 전략적 제휴, 공동 지배구조, 그리고 기밀 데이터 보호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공동 창업자에 대한 강태준의 폭력, 최수빈의 제한된 자료에 대한 설명되지 않은 접근, 그리고 손상된 보고 체계는 검토 권리를 촉발시켰다. 우리는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시정과 독립적인 검토가 있을 때까지 재량적 혜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천마테크의 CFO는 토할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이 내게 몸을 기울였다. 이게 우리 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나 해? 네. 싸움 한 번 했다고 당신이 세운 회사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공식 회의 중 대표 이사에 의한 폭행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공급업체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은 질투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만든 지배구조 위험으로부터 두 회사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에 타이밍은 당신이 선택했죠. 그가 대답을 찾기 전에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조명 아래 서서 타종 망치를 들었고 사회자는 천마테크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상장기술 기업으로 성장한 여정을 설명했다. 그의 뒤에서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우리가 프로토타입 보드 옆에서 라면을 먹으며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두 명의 창업자, 하나의 비전이라는 자막이 떴다. 나는 파트너 그룹에서 지켜보았다. 종이 울리자 회의장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강태준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좋은 미소였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미소를 연습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은 시초가를 표시하는 화면 대신 나를 찾았다. 처음으로 그 종소리는 그의 승리라기보다는 나의 해방처럼 들렸다. 시장은 강세로 출발했다. 정오가 되자 경제부 기자들은 헤인랩스에 수정된 위험 문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천마테크의 매출 총이익이 선호 공급업체 가격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주식은 점심 전에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했. 박민혁 상무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나를 붙잡았다. 서 의장님, 헤인랩스에서 공식 통지를 보내기 전에 협상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을 통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 가격에 연동된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제가 보상 계획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강 대표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주문은 계속됩니다. 회사는 지배구조 조건, 즉 독립적인 조사, 접근 통제, 그리고 공급업체 검토에서 대표이사의 기피를 만족시키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민혁 상무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피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의 결정이지 제 결정이 아닙니다. 오후 3시 헤인랩스는 공식 통지를 발행했다. 3시 11분 강태준이 전화했다. 보냈더군. 네. 천마테크는 고점 대비 18% 하락했어. 시장이 공개된 위험을 재평가한 거죠. 변호사처럼 말하지 마. 나는 7년 동안 당신 아내처럼 말했어요.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 그는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뭘 원해? 이혼. 아니, 그 결정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당신은 나를 2번 때렸어요. 내가 이성을 잃었어. 당신은 몇 년 동안 존중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제는 당신 손이 그걸 따라잡았을 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최수빈은 해고할게.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나는 내 존엄성을 그녀의 해고와 맞바꾸지 않아요. 천마테크는 어떡하고?
천마테크는 독립적인 이사회 검토와 수탁자 의무를 이해하는 대표이사가 필요해요. 내 자리를 원해? 아니요. 나는 이사회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길 원해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최수빈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저는 정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의도적으로 내게 커피를 쏟았어. 저는 화가 났었어요. 부사장님은 항상 저를 작게 만드셨잖아요. 당신은 허가받지 않은 회의에 참석했고 권한을 넘어선 경비를 승인했으며 내 남편의 보호를 이용해 내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무시했어. 저는 그를 사랑해요. 아니,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선택받는 것이 당신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랑한 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직함, 돈, 그리고 사적인 접근 권한이 사라졌을 때도 남아있어 봐.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 되자 천마테크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강태주는 위기가 가격 할인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최수빈은 위기가 그녀가 직장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둘 다 보안 영상이 이미 외부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그녀가 강태준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접근한 모든 시스템을 조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커피는 단순히 내 정장을 더럽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비서도 가져서는 안 될 3년간의 권한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제3장. 강한 사람의 대가. 상장 기념식 후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내 멍든 고디로 한 화장을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너무나 부드럽게 어루만지셨는데 그 다정함이 따귀보다 더 아팠다. 그가 그랬니? 네. 2번이나. 네. 아버지는 그녀 뒤에 조용하고 분노로 창백해진 채 서 계셨. 이혼해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러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잔소리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요청도 세간의 스캔들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부엌으로 이끌고 수건에 얼음주머니를 싸서 주시고 내 앞에 연근 된장국 한 그릇을 놓아주셨다. 몇 년 동안 나는 모든 방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다. 천마테크에서는 숫자가 틀리거나 계약이 파기되거나 임원들이 당황할 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집에서는 강태준이 그의 어머니가 화가 났거나 투자자들이 의심하거나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를 찾아왔다. 나의 강인함은 공공재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식탁에 앉아 나는 딸이 될 수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강태준의 어머니 한미숙 여사였다. 나는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받아라. 스피커폰으로 해. 한 여사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서유진, 너 정신 나갔니? 천마테크가 상장하는데 같은 날 공급업체 검토를 발표해? 집안을 망신시키고 싶어? 태준 씨가 이사회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잠시의 침묵. 그러고는 남자들은 화를 낼 때도 있지. 그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너도 알잖아. 어머니의 손이 숟가락을 꽉 쥐었다. 내가 물었다. 알고 계셨군요. 그 애한테 전화 왔었어. 네가 자기 비서를 망신시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전에 뛰쳐나갔다고 하더구나. 그가 제 뺨을 2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면 안 됐다는 말이야. 하지만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라면 남편 회사를 공격해서 보복하지는 않아. 천마테크는 제 회사이기도 해요. 바로 그 태도가 문제야. 너는 항상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되려고 했어. 아버지의 표정이 매우 굳어졌다. 한 여사는 내 침묵에 용기를 얻어 계속했다. 수빈이는 따뜻해. 남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알지. 너는 집에 와서 감사히 부채 비율이니 하는 얘기나 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직 손주도 안겨주지 않았잖아. 태준이에게 다정함이 필요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니? 3년 동안 한 여사는 우리가 아이가 없는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임신에 좋다는 차를 추천하고 난임 클리닉 링크를 보내주었으며 한 번은 추석에 내 야망이 내 몸을 혼란스럽게 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매번 강태준을 보호했다. 의료 기록은 잠긴 폴더 안에 있었다. 심각한 남성 요인 불임,
낮은 정자 운동성, 그리고 그가 진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부한 치료 권고. 나는 그가 겪지 않아도 되도록 질문, 주사, 검사, 그리고 수치심을 감수했다. 그 보호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끝났다. 어머님, 내가 말했다. 불임 진단을 받은 건 태준 씨예요. 침묵. 뭐라고? 그는 심각한 남성 요인 불임을 앓고 있어요.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요. 전문의가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했어요. 거짓말하는구나. 제가 그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친척이나 직원, 기자들에게 제가 아이를 갖기 싫어한다거나 임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제 변호사가 그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녀의 어조가 즉시 바뀌었다. 유진아, 그렇게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잖니. 어머니가 유머 없이 웃으셨다. 잔인하다고요? 그녀는 전화기를 향해 말했다. 몇 년 동안 제 딸을 탓하셨으면서요. 한 여사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화가 나 있잖니. 되돌릴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당신 아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했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전화를 끊었. 이혼 소장 초안이 구시에 도착했다. 한국의 유책주의 이혼법은 강태준이 불성실했다고 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지는 않았고 나 또한 환상적인 판결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정직한 회계를 원했. 우리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 보전, 강태준의 제한 주식 가치 평가, 결혼 생활 외에 사용된 공동 자금에 대한 변제, 그리고 천마테크의 첫 자금 조달 전에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창업자 대출금의 집행을 요구했다. 직장 내 폭행은 기업 조사와 잠재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될 것이었다. 내 변호사인 김지원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물었다. 네.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는 저를 때릴 때 증인들이 있을 것을 감당했어요. 나는 그날 밤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천마테크 특별위원회는 강태준을 헤일랩스 관련 문제, 직장 내 행위, 그리고 임원 접근 통제와 관련된 업무에서 직무 정지시켰다. 박민혁 상무가 검토 기간 동안 대표이사 대행이 되었다. 최수빈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의 첫 반응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라인에 나는 불륜녀가 아닙니다. 권력과 질투 사이에 짓밟힌 젊은 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차가운 여성 임원에게 표적이 된 과로한 비서로 묘사했다. 그녀는 커피를 쏟은 것은 사고였으며 강태준이 단지 내가 후배 여직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했다고 암시했다. 그녀는 헤드라인을 위해 고안된 문장으로 글을 마쳤다. 한 권력 있는 여성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저축한 돈을 잃어야 합니까? 그 글은 아침 식사 전에 퍼져나갔다. 천마테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논객들은 나를 앙심 품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나 같은 여자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내가 남편을 벌주기 위해 공급업체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3시간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김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승인을 받아 간결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최수빈의 의도적인 손바꾸기, 강태준의 두 번의 폭행, 그리고 나의 퇴장을 보여주는 회의실 영상의 흐릿한 일부를 포함했다. 그것은 헤인랩스의 검토가 계약상 정의된 지배구조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약정된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리는 사적인 의료 정보, 결혼 세부 사항 또는 소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만으로 충분했다. 그 이야기는 정오에 무너졌다. 더 중요하게도 접근 검토 결과 최수빈이 강태준의 임원 로그인을 통해 이사회 회의록, 가격 책정 일정, 그리고 기밀 로드맵의 일부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다. 여러 파일이 천마테크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산캐피탈이 고용한 컨설팅 회사와 연결된 개인 계정으로 전달되었다. 박민혁 상무가 내게 직접 전화했다. 전달된 파일들을 찾았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18개월 동안 43개의 문서입니다. 강 대표도 알고 있었나요? 아직 모릅니다. 로그를 보존하고 헤인랩스 법무팀에 통지하세요. 그는 계속 그녀가 자기 받은 편지함을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접근을 설명해 주지만 감독 실패를 변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민혁 상무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싸주신 정장을 보았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단지 아무도 회의를 멈출 필요가 없을 만큼 조용히 무너졌을 뿐이죠. 그날 저녁 강태준이 내 오피스텔 건물 로비로 찾아왔다. 경비원이 그를 공용 회의실로 들여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다. 그는 이틀 전보다 작아 보였다. 넥타이도 없고 구겨진 셔츠, 피로로 붉어진 눈. 수빈이가 태산 캐피탈에 파일을 보냈어. 그가 말했다. 알아요.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믿어요.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내가 덧붙였다. 당신은 그녀의 의존성이 당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제한의 접근 권한을 줬어요. 그건 여전히 당신의 실패예요.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내가 바보였어. 네. 나는 그녀가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권력에 가까워지는 것을 존경했죠. 그가 손을 내렸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안한 거야. 나는 당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안해. 그녀가 충성스러웠다면 그걸 이해했을까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뒤로 기댔다. 그것이 후회와 책임감의 차이예요.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 찼다. 그녀를 해고할게. 이 사회가 요구하면 사임할게. 공개적으로 사과할게.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 아무것도 없어요, 강태준. 당신은 내 유능함이 나를 파괴할 수 없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당신은 그녀의 눈물을 증거로 내 사실들을 공격으로 취급했어요. 당신은 내 강인함을 나를 해칠 어락으로 사용했어요. 그는 처음에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나는 그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었다. 자금 조달 라운드가 실패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주요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밤에 나는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뉘고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나는 손을 모으고 있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가 물었다. 정직한 대답은 고통스러웠다. 내 일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후에 당신이 된 남자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가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이혼 서류는 내일 송달될 거예요. 서명 안 할 거야.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 당신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7년은 어떡하고?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건 받아들여요. 그게 전부야? 그것들은 의미 없지 않았어요. 단지 끝났을 뿐이에요. 경비원이 십시에 그를 밖으로 안내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최수빈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더 받았다. 그것은 몇 달 전 강태준이 말하는 것을 녹음한 음성이었다. 유진이는 똑똑해. 그가 녹음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녀와 사는 건 또 다른 이사회 회의 같아. 그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 당신과 있으면 내가 남자인 것처럼 느껴져. 최수빈은 나를 상처 주기 위해 그것을 보냈다. 나는 그것을 강태준이 부인했던 경계 위반의 증거로 김지원 변호사에게 전달한 다음 내 휴대폰에서 삭제했다. 그는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했다. 나는 유용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우리 둘 다 틀렸다. 제사장. 상장회사는 가족의 소유가 아니다. 천마테크의 긴급 이사회는 다음 날 아침 8시에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대표이사로 입장했지만 테이블 상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민혁 상무는 특별위원회 법무팀장 옆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3명의 사회이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주관사 대표는 참관인으로 참석했고 헤일랩스는 공급 계약에 명시된 정보 권리에 따라 법무팀장을 파견했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내 존재는 강태준이 회의를 또 다른 부부싸움으로 몰아갈 빌미를 주었을 것이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니 그는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항하여 무기화되고 있는 사적인 분쟁입니다. 그가 말했다. 서유진은 헤일랩스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 이혼에서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장인 한서연 이사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공식적인 지배구조 회의 중에 회사의 최고 재무 및 전략 책임자를 2번 폭행했습니까?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비서가 당신의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43개의 제한된 문서에 접근했습니까? 그녀가 문서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진철 고문은 초기 투자자이자 은퇴한 이사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천마테크를 아들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여겨왔다. 그는 강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다. 모두가 이성을 잃고 있소. 태준이와 유진이는 부부로서 이 회사를 세웠소. 다툼이 있었던 것뿐이요.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변호사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서는 안 돼요. 한서연 의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상장 회사는 가족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회의에 축이 되었다. 이사회실 밖에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벌하고 있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마진 추정치를 수정했다. 고객들은 기밀 기술 데이터가 태산 캐피탈에 넘어갔는지 물었다. 직원들은 주가를 지켜보며 퇴직금으로 여겼던 스톡 옵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특별위원회는 강태준의 직무 정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그의 민감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중단되었다. 박민혁 상무가 임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최수빈의 고용은 영업비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위반으로 해지되었다. 강태준은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비서 한 명의 행동 때문에 이 회사의 창업자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한서연 의장이 그에게 서류 묶음을 밀었다. 이것은 접근 기록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대리인으로 승인했습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규정 준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직책을 벗어난 회의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고용 상태와 공급업체 소유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진철 고문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내 아들은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소유권이 수탁자 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정오가 되자 강태준은 더 이상 천마테크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오후 1시 강진철 고문이 약속도 없이 헤인랩스 본사에 도착했다. 나는 그를 제조 실험실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는 항상 신체적으로 위압적인 남자였다. 60대 후반임에도 넓은 어깨를 가졌고 마치 건물을 소유한 듯 모든 공간에 들어서는 건설업자 같은 습관이 있었다. 네가 하려는 말은 알겠다. 그가 말했다. 이제 그만둬.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무도 너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다.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연기라고 믿고 있었다. 조사를 촉발시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강태준 씨가 공급업체 검토를 촉발시킨 건 너잖아. 주식은 가치의 4분의 1을 잃었어. 헤인랩스는 모든 구속력 있는 의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할인과 연장된 지불 조건은 천마테크가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지배구조 기준에 연동된 재량적 혜택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사과했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도 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 묻지 않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철 고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너는 아직 강씨 집안 사람이야. 법적으로는 몇 달 더 그렇겠죠.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극적으로 굴지 마라. 나는 우리 사이에 문서를 하나 놓았다. 그것은 천마테크에 대한 나의 실질적 소유권 확인서였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퇴사한 2명의 직원으로부터 창업자 주식을 취득했고 IPO 전에 설립된 신탁을 통해 추가 주식을 보유했다. 나의 의결권 지분은 5.8%로 이사를 지명하고 특정 주주 행동을 요청하기에 충분히 컸다. 강진철 고문은 그 숫자를 2번 읽었다. 이걸 언제 샀니? 첫 번째 블록은 시리즈 비위기 때 천마테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 대표가 밀어낸 창업자에게서 나왔고요. 저는 공정가치를 지불했고 모든 거래를 공시했습니다. 태준이는 몰랐어. 강 대표는 주주명부 인증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을 뿐이죠. 그 대답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를 화나게 했다. 이걸 계획했구나. 저는 리더십이 실패할 경우 회사를 보호할 계획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실패할 경우를 말하는 거냐?
저는 이 권리를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강진철 고문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우리 아래에서는 클린룸 복장을 한 엔지니어들이 하얀 조명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헤일랩스는 아버지가 강태준이 그것을 발표하는 법을 배우기 30년 전에 기술을 구축했기 때문에 존재했다. 너는 항상 네가 그 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강진철 고문이 말했다. 아니요. 저는 우리가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는 파트너십에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돌아섰다. 무엇이 너를 만족시키겠니? 강 대표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영구적인 지배구조, 독립적인 이사회 리더십, 제한된 임원 위임, 공식적인 공급업체 보안 프로그램, 최수빈의 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이혼 절차는 별개로요. 이사회 자리를 원해 사회이사로 제 자신을 지명할 겁니다.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죠. 그가 나를 쳐다봤다. 너는 그의 회사를 빼앗고 있어. 아니요. 저는 상장회사가 그의 개인 왕국처럼 취급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철 고문은 악수도 하지 않고 떠났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어머니는 친척과 전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온라인 게시물들은 내가 천마테크를 장악하기 위해 강태준과 결혼했으며 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변호사는 내용 증명과 명예훼손 경고를 보냈다. 우리는 강태준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출산 이력은 사적인 것이며 허위 주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절제는 중요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더 잔인해져서 이기고 싶지 않았다. 이혼의 재정 단계는 법의학적 증거조사로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수입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숨겨진 지출은 그렇지 않았다. 4년 동안 그는 최수빈의 출장 좌석 업그레이드, 보석, 천마테크, 근처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그리고 그녀의 사촌에게 등록된 부티크 컨설팅 사업체에 대한 지불에 부부 공동 자금을 사용했다. 일부 비용은 임원 채용으로 코드화되었다. 다른 것들은 상환된 고객 접대비에 묻혀 있었다. 총액은 우리를 파산시킬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재산 탕진과 기업 통제 실패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 투자 계좌에서 노스라인 벤처스라는 법인으로 이체된 10억 원이었다. 강태준은 그것이 개인적인 엔젤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 법인의 관리자는 전 태산캐피탈 임원이었다. 김지원 변호사가 회의 테이블 건너편을 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 증거 조사가 아닙니다. 알아요. 천마테크 특별위원회가 필요로 할 거예요. 보호명령 하에 보내세요. 협조하는 것이 그의 법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돈을 옮길 때 그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특별위원회는 노스라인을 태산캐피탈의 프로토타입 정보를 제공했던 실패한 인수 대상 기업으로 추적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수동적인 투자자였으며 그 연관성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가 최수빈의 절도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허영심과 부주의가 그 통로를 만들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는 책임지기보다는 존경받기를 더 원했다. 일주일 후 이사회는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강태준이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직함은 서류상으로 남았다. 그의 권한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다시 헤인랩스로 왔다. 이번에는 약속을 하고 공개 사과문에 서명했어. 그가 말했다. 당신 변호사들이 4번이나 수정했지. 내일 게시될 거야. 좋아요. 접근 통제 개혁안도 지지할 거야. 좋아요. 그는 내가 그 대가로 무언가를 제안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당신에겐 아무 의미도 없어? 천마테크에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떡하고 지배 구조 계획에 우리는 없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당신이 요구한 모든 것을 하고 있어. 나는 몇 년 동안 존중을 요구했어요. 당신은 결과가 닥쳐왔기 때문에 지금 준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는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정한 책임감이란 어떤 모습인지 말해줘.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 대답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이후 챕터는 필요시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번역 및 각색될 수 있습니다.